생각했던 양반이 아니죠. 예.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했던 분이죠. 자기 색깔도 분명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욕은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예, 저희 예전에 식당, 예, 뭐라는 것도 몰라. 예. 유독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죄를 지었거나. 그러니까 저 새끼들 거 뺏어야 된다고. 그거 뺏으면 그거 나한테 줘요? 뺏는 놈이 하지? 그죠? 신이 집값 폭락론 이야기하고 부동산의 문제점 이야기하고 사회 불균형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착한 척은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거 본인들만 알아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 벌써 지금 녹음을 2시간 10분째 하고 있는데 야, 담배 피러도 안 가고 기침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맨날 그냥 객객거리고 좀 했는데 1부, 2부, 이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예, 유튜브 채널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 자꾸 새벽에 좀 하는 거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지금 많이 늦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거의 좀 사이클에 좀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새벽 6시 반에 웬만하면 부동산 경매 이야기, 당일 경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그냥 일반 우리 부동산의 통념, 부동산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2부에서는 우리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 무단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찾아보면 저보다 더 정확하게 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들 그 이제 어그로 중심으로 이제 이게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 그죠? 서울시에서 4배까지 과징금,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 뿌리 뽑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겁을 잔뜩 줬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로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로비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로비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도 좀 같이 좀 하자고. 근데 뭐 저는 뭐 건축주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뭐 이야기들도 나왔고 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올 초에도 국회에서 또 특별법식으로 그 불법 건축물이나 뭐 강제기행금 대상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기 위한 특별법을 하자. 그게 이제 그 거기에 해당되는 유권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건물주니까. 그리고 건물주의 대부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뭐 불법 건축물에 어떤 혜택을 볼 사람들은 아니죠. 소수예요, 소수. 소수인데 왜 그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인 30몇 명이라는 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 해당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지금 여야 대체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금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저 어제 지금 찾아본 거라 잘못 알았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제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자료도 좀 찾고 좀 정리 좀 해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하루하루 삶이 피곤해요. 저도 진짜 내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우리 한 2, 300명씩 들어와주고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저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금 뭐 진짜 생계형이에요. 저도 해야 될 게 많아서.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 대치 속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 그 사람들 건물주들 불법 저질렀고 그 사람들 표를 몇 표나 얻겠다고 그 불법 행위를 한 걸 갖다가 왜 단절을 못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요. 왜? 제일 밑단 조직까지 그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다. 그죠? 우리 건물 집 져가지고 팔아먹고 새 놓고 이런 거 부동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출근하고 여러분들 밤에 뭐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런 이권 개입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 그런 모임만 다니고, 그런 여행만 다니고, 같이. 무슨 지역 뭐 선도위원회, 뭐 지역 무슨 발전위원회, 지역에서 공청회, 청문회 이런 거 하면 다 그 사람들밖에 안 와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가지도 못해요. 왜? 다 낮에 하잖아요, 낮에. 젊은 사람들 못 가요. 일요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다 지들끼리 하고, 지들 편한 데서 하고, 지들 편한 데서 미리 다 판짜고, 다 자기네들끼리. 이게 이제 딱 그 나눠져 있죠. 우리 환경단체 애들하고, 이쪽에 저 자유총연맹 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죠? 예, 실제로 사람 별로 없어도.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이 많아요, 백인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백인들이 사회 경제니 뭐니 다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뭐라고 하는 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건들면, 그죠? 완전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죽여야 된다 이 소리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운 게 요번에 이재명 그 살인 시도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 사람이 왜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그런 극단적인, 예?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피해 방상에 뭔가 빠져서. 예?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 내 몇 놈이 있는데 진짜 뭐 불쌍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인간들 가서 주변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지가 가해자고 지가 여기 지주클럽에 피해를 줬던 인물이라고 지가 본인들이 이야기하겠어요?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서 있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예? 그죠? 저를 비난하는, 어? 그딴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예?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좌익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정당하다라는 거. 이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고자 하는 놈들이 꼭 그런 식의 극단적인 선을 긋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라든지 진보 진영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서도 보면 극단적인 소리를 외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저기 진보 진영의 뭐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고 크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에요. 예. 다 사람 살자고 하는 건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예? 또 지나가는 일 또 지나가는 거고 서로 같이 사는 거지. 이러면 뭐 중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보면. 자, 부동산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2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저는 단순히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입 받고 뭐하고 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변혁과 어떤 혁신을 생각하는 분들 것을 하기 위한 초석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지금 당장에 와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예.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아, 참. 아직 제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좀 상당히 많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지금 3부 부동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진보 진영에서 이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계급 간의 격차라든지 우리 소득 분배에 대한 그 공정성 뭐 부에 대한 불균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먼저 지금 제가 화면에 군포시 신분당사 연장 추진 수원 광교 안산 반월역 있는다. 왜 이거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주택 가격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고 이러면 여기도 광역화되고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된다. 예.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동네 동점이 뭐예요? 그죠? 전화 드릴게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우리가 공단 지역이죠. 그죠?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예전에는 어떤 지역이 예를 들어서 IC가 생기거나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도로가 생기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개발이 되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서고 이런 것이 과거에 예, 오던 형태예요. 오던 형태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서 보면 막상 이 동네 가면 이것 때문에 가격이 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기사의 대부분들은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강남 기사만 쳐다보고 있어요. 강남 기사만. 우리가 과거에는 소득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그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됐던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가 부자들이 좀 더 많은 동네는 있을 수 있어. 예? 하지만 거주에 대한 그런 벽이 생겼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을 왜 그 특히 강남에 임대주택 짓는 것이 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회도 이게 나눠지고 있다고 지금 지역별로. 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어떤 그런 격차가 없는 지역별로 격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뭐라고 할까요? 다시 옛날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화학적으로 가공을 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발전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불공정하니까 다시 돌려야 된다. 이것만 지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이야기가 참 쌀데기 없고 그죠? 예. 공연불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 자꾸 골목길을 살려야 된다. 박원순 시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골목길을 살려야 된다. 골목길 살려서 뭐 하려고? 거기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구슬치기 하던 거 이런 거 다시요? 아, 요즘 아이들이 구슬치기 할 일이 뭐가 있어. 예?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요즘 애들이 그 골목에 이웃 간에 정이 오고 가고 뭐하고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터지면 그런 삶이 다시 되죠. 어?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지역별로의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세상은 살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지역이 좋아. 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 지역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강남의 집값이 비싸니까 강남 사람들만 잘 사는 거잖아. 당장은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려서 그게 아니라 그 비싸게 놔둬. 그러면 자 젊은 사람들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공하고자 욕구가 큰 사람들은 강남이 아닌 제3의 지역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강남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면 젊음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제3의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면서 새로운 도시가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예? 강남은 돈 많은 늙은이들이 사는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서서히 늙은 도시가 되니까 뭐예요? 쇠퇴하겠죠. 이거 자체가. 자 여기는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살아. 그러면 범죄가 많다 못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컨트롤하다 보면 뭐예요 또. 걔네들이 사는 나라가 어떠한 그 무역의 가교 역할이 되는 거죠. 거기가. 문화 홍보대사가 되고. 그죠? 그러면 강남을 보고 중국 애들이
지금 강남을 보고 관광을 오겠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한국인이 별로 없을 때는 뉴욕이나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가 있죠. 지금은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미국을 간다면 우리 교민들이 있는 데 가서 그쪽 가서 거래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생판 모르는데 가는 거보다 거기가 더 유리하니까.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 타워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다만 이것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로 어떻게 잘 융합하고 문제를 줄여가면서 그 화합해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지금 현재 김포를 갖다 서울시로 넣는다고 해서 뭘 기대할 거예요? 어? 의미 없어요. 예? 지금 광역교통망이 생기고 뭘 생긴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역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참 투자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예. 구입할 때 그죠?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예? 지역적인 특성을 내가 봐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다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굳이 아니 뭐 시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하면 가야지. 장인어른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가야죠.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것에서 내가 맞춰야 돼요. 네, 맞춰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지역별로 공약 내세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 여기도 이렇게 바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도시화되면 길이 나면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처럼 여기도 될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지역적인 어떠한 그 소득 수준에 대한 예, 이런 격차가 이제 생기게 되고 임대주택도 본인들이 못 견뎌요. 부자 동네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넣어놓으면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차별이 안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다들 그게 천사야. 그게 차별 안 해도 본인들은 또 차별을 한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떠받들으면서 모시고 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떠받들고 모시고 살 거예요? 어? 똑같이 대해도 상대방은 차별을 느낀다고. 어? 눈빛이 이상하니 뭐.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니 이딴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본능이기도 하니까. 자, 어, 어찌 됐든, 예,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 예전에 화곡동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뭐 이렇게 빌라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10년 전인데 그 전 같았으면 아 여기도 뭐 이런 달동네면 개발되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 야 얼른 팔어, 얼른 팔어라고 했죠. 지금 이제 더 슬럼화 돼가지고 저기 됐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림동에는 가난한 사람이 모여도 거기 한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주로. 그죠? 요즘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봉천동이니 뭐니 어떻게든 서울대라는 부분이 있고 애들 뭐 그 학원가들이 그쪽에 좀 모여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게 거주 목적으로 살 거냐 투자 목적으로 살 거냐에 있어서 선을 분명히 그셔야 돼요. 이게 순수한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임대 시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거는 외국인들 상대 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 상대로 지금 지방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임대 수입이 좋아요. 네? 임대 수입이 이제 불안감은 있지. 이게 이제 추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중국 애들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 정착한 애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인들이 집을 사서 본인들이 자기네들 교포들 상대로 임대를 놓으니까 왜 외국인들 시장이 임대 시장이 좋냐? 얘네들한테 임대주택을 우리가 주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한테만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똑같은 근로자인데. 그리고 예전처럼
회사가 기숙사나 뭐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그때그때 채용하고 인력 시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정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가용 인력을 쓰기 때문에 예? 그럼 얘네들은 팀별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기선 순수하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 근로자로서 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예요? 인천공항 날르면 어떻게 하려고? 예? 안 되잖아요. 단기 월세 수입이 좋은 게 외국인 상대의 어떤 그런 점포, 가게, 그러한 주택들, 예? 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자체가. 어? 그런데 이제 그 시장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사는 시장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면 지저분하게 벌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깨끗하고 좋은 동네 살면서 임대 수입 생각하고 재산도 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돈을 벌려면 보리밥집 하면서 구정물 만져가면서 겨울에 설거지 해가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집에 퇴근할 때 따뜻한 집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편한 데서 앉아가지고 편한 데서 장사해가지고 수익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야, 이것도 오래간만 처음 아니에요? 어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임대 시장이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관심이 없고. 임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간혹 진짜 월세 임대 시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임대 시장에서 지금 일반 도시가 많은 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서 월세 임대가 있는 곳, 그쪽은 충분히 이제 임대 수입이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데가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신규 오피스텔이 아니라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 언제 거라고 그랬어요.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그러니까 카드 대란 이후에 지은 오피스텔들 월드컵 이후에 지은 오피스텔들이 가성비가 2010년도 이전에 지은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 이전에 2002년 이후 2010년 이전에 요때 지었던 오피스텔들이 현재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해야죠. 그때 현찮았던 거는 벌써 다 이제 뭐 거의 폐허 수준으로 가고 있는 오피스텔은 말할 것도 없고, 요때 건축된 것 중에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얘네들은 굉장한 그 생존력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오피스텔들이에요. 지금 짓는 오피스텔들은 왜 안 맞냐? 너무 올랐어요. 건축비하고 뭐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위치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지은 오피스텔들이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 2000년도 당시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그때 그 중심지 빈자리에 오피스텔들 많이 진 거고 지금 지은 오피스텔들은 거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10년, 20년 동안 오피스텔들을 못 지었던 곳. 그죠? 왜 못 지었겠어요? 땅은 좋은 데부터 짓는 거예요. 야, 이런 방송 어디서 들어요? 이런 방송 다른 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방송은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진기한 이야기를 듣는 거지.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땅은 좋은 거부터 팔리는 거예요. 싼 거부터 팔리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거, 땅은 제일 늦게 팔리는 게 제일 비싼 거고. 우리 도시가 형성되면 제일 좋은 자리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건물들은 신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나중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입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좋은데 지은 오피스텔들이 수익률이 남으니까 여기도 남을 거야라고 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역별 차등에 대한 것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 사회적인 불평등이다, 깨야 된다. 그 인식을 좀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민주당도 이제 진보 진영도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보라는 건 세금 안 내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니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뭐 누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진보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꾸 뭐 옛날로 돌아가자, 뭐 경쟁사회, 아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진보라는 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자꾸 진보라고 자꾸 무겨요. 주류에 못 끼면 진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보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보 사회를 꿈꾼다라고 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진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담배값 막걸리세가 아니라. 예? 우리 시민혁명 어디서 일어났어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다. 이유가 뭐예요, 다. 어? 세금이에요, 세금. 국가가 부당하게 가져간다 이거예요, 지금 부당하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겠는데, 부당하게 가져간다 이거지. 예? 이상하게 진보 진영에 그지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희생과 봉사하래. 희생과 봉사. 그게 진보예요? 희생과 봉사는 보수에서 하라고 그래. 보수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동안 뭐 많이 처먹었으니까. 어? 무슨 뭐 그런 똑같아. 자기 교회 다닌다고 자기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마냥. 너 범죄자지. 아니요, 저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짤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저 교회 다녀요. 예? 그 예전에 온 로비 사건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교회 뭐 권사고 뭐고. 그거 범죄하고 뭔 상관이야? 예? 교회 다닌 거 이꼬로 착한 거예요? 민주당 쫓아다니고 진보 외치고 이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고? 예? 제가 지주클럽 하면서 참 그지 새끼들 많이 만났네. 저는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빚꾸러기죠, 빚꾸러기. 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와 가난한 건 다른 거죠. 예, 마음도 가난하고 피해 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러면서 바라는 거는 많고 하는 건 없고 맨날 불만만 얘기하고 기껏 한다고 해봤자 말한다고 해봤자 맨날 착한 척만 하고. 왜 착한 척해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전 정권 때 그죠? 조국 사태 때 보지 않으셨어요? 요거 안 먹으려고 내가 착한 척하는 사람들, 책임지기 싫은 사람들, 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착한 척하는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착한 척했던 양반이 아니죠. 예.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했던 분이죠. 자기 색깔도 분명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욕은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예, 저희 예전에 식당, 예, 예, 바보 주막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었어요. 그랬더니 참 그지 새끼들 많이 오더라고. 진짜. 아 진짜네. 예. 진보 진영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착한 코스프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보 진영이 맨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착한 척 하겠어요? 죄 지은 놈이 제일 착한 척 해요. 원래 죄 지은 놈이나 그죠? 그 자체를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착한 척이 뭐라는 것도 몰라. 유독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댓글 보면 참 아이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팟캐스트에서 제가 요 이야기를 꼭 좀 할게요. 이야기가 현재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개선할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동산을 답을 내요. 네? 그 뭐예요 그거? 공산당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 거 뺏어야 된다고. 그거 뺏으면 그거 나한테 줘요? 뺏는 놈이 하지? 그죠? 네? 공산당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저 부르주아들의 재산과 저 땅을 자 공유로 뺏어야 된다 이거죠. 뺏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외쳐서 그래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뺏었어. 그걸 나한테 줘요? 자기네들이 하잖아.
지금 아파트 값이 집값 폭락론 이야기하고 부동산의 문제점 이야기하고 사회의 불균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착한 척은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거 본인들만 알아요? 그렇게 하는 놈들도 알고 쳐다보는 놈들도 알고, 예, 그죠? 뭔가 내가 부동산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뭘 안 해요? 왜 제도 개선을 안 해요? 국가한테 뭘 해달라고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달라고. 그 해달라고 하는 게 제도 개선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꾸면 그 주체는 또 누구예요? 진짜 뭐 말한 김에 좀 더 할게요. 그 그런 거잖아요. 왜 세금 많이 내는 게 억울?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하죠. 어? 저 세금 많이 냈어요. 지금 망했어. 세금 안 냈다고 코로나 지원금 안 준다는데 씨 분통이 얼마나 생기던지. 그거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 어? 예전 같으면 귀찮아서 안 가. 귀찮아서. 근데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데. 근데 돈 한 푼이 아쉬울 때. 에? 야, 그동안 내가 낸 세금은 뭐야? 어? 왜 돈 벌었는데 세금을 안 냈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안 벌었어도 세금 내야 돼요. 내가 그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것만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어? 그런 이야기, 세금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고 세금의 불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세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금에 대해서 자기가 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함을 못 받아본 거예요. 왜? 낸 적이 없으니까. 어? 시민혁명은 국가의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투쟁이에요. 근데 세금에 대한 투쟁인데 세금 안 낸, 세금을 안 내거나 안 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 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세금 내는 사람한테 더 내라고 얘기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 자, 요번 시간에는 뭐 그렇게 점심 시간이에요. 재밌나요? 아이고,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2시간 40분이나 했네. 예. 어제 하도 졸면서 해가지고 컨디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음, 없죠? 네.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